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42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아나톨입니다. 아나톨은요, 그림 작가가 폴 갈돈입니다. 네, 그리고 글 작가는 이브 티 투스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프랑스 분이라서 네, 아나톨의 그림책을 넘기면 색깔이 이제 프랑스 깃발에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톨을 구성하는 그림책의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제 검은색, 흑백이죠. 그 색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 작품이 나온 지가 1956년, 아너상이 1957년 이렇게 되죠. 네. 그때는 저희도 그 시절에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이후에 태어났지만 우리나라 사정도 굉장히 절대 빈곤의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1950년에 전쟁을 치르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이 물자가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도 가급적 색깔을 많이 안 쓰고 단색이나 모노톤이나 아니면 모노톤에서 이것처럼 색깔 두 가지만 쓰고, 여기서 그림책도 보면은 한 페이지 한 장면에는 흑백으로 모노톤이고, 그 다음 장면에는 붉은색하고 파란색을 조금 썼고, 그 다음 장면은 또 흑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전후에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 물자가 귀해서 이렇게 그림책을 그리셨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에서 저희가 폴 갈돈의 요정과 구두장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나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싶어서 오늘 가져왔거든요. 아나톨은 주인공이 생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등장하니까 동물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의인화돼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상 그림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폴 갈돈이라는 사람은 칼제꽃 아너상을 2회 수상하셨는데요. 아나톨과 고양이로요. 그 다음 이 작품 말고도 요정과 구두장이 있었고요. 아기돼지 삼형제, 베이커가의 베질, 곰 3마리, 장하시는 고양이 등등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주인공 생지인 아나톨은 아내와 6 아이들과 함께 파리 근교의 생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아나톨은 다른 생지 아빠들과 함께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아나톨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생지가 치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지금은 이제 서양의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문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지를 잡으려면 치즈를 줘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생지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문화를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아나톨이 생지죠. 아나톨이 치즈를 감별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저도 그냥 치즈를 좋아한데 이까지만 알았지 치즈를 감별하리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네. 앞표지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깃발인 붉은색, 파란색, 흰색 이 세 가지가 아나톨을 이루고 있죠. 여기도 붉은색하고 파란색, 그 다음에 흑백의 흑색 이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가 오! 이런 치즈가 있고요. 아나톨은 주인공인 생지인 아나톨은 뭐예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나 봐요. 파란색, 흰색, 붉은색, 빨간색 이래서 프랑스 국기가 나와 있고요. 판권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글쓴이 이브 티투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이 사람이 프랑스 분이고, 네. 이분은 이제 그래서 캐릭터를 치즈 감별사인 아나톨, 아나톨,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위대한 탐정인 바젤을 탄생시킨 분입니다. 네. 다음 약표제지 아나톨 뒷모습이 나왔네요. 뭔가 연구하는 사람처럼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아나톨이 어디로 갈까요? 자전거를 타고. 네. 여기입니다. 프랑스에 아나톨이라는 생쥐가 살고 있었어요. 아나톨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쥐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장면이 첫 장면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흑백으로 나오고 그 다음 장을 한 장 넘기니 이렇게 붉은색하고 파란색을 쓴 이런 채색이 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아나톨은 파리 근처의 작은 생쥐 마을에 살았어요. 아나톨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 두세트와 폴과 폴레트, 클로드와 클로데트, 조지와 조제트라는 6명의 예쁜 아이들이 있었지요. 생쥐도 쥐 인형을 가지고 노나 봐요. 깜깜한 밤이 오면 마을의 아빠와 남편 쥐들은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파리로 갔어요. 파리에 도착하면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통해 사람들이 사는 집집마다 몰래 숨어서 들어갔지요. 아나톨은 보통 가스통과 짝을 이루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파리의 전경은 집과 집을 붙여서 짓거든요. 우리는 한 집이 있으면 옆에 집은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고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집안이 약해서 집을 다닥다닥 붙여서 이렇게 지어요. 그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찾고 있던 아나톨은 옆방에서 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나톨은 몰래 소파 밑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난 쥐가 너무 싫어요. 한 아주머니가 투덜거렸어요. 부엌에 몰래 들어와서는 쓰레기통을 다 헤집어 놓지를 않나?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가져가질 않나? 때로는 우리가 입도 안 된 음식에 이빨 자국을 남기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버려야 되잖아요. 하느님도 쥐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실 거야. 프랑스에서 쥐를 모두 없애야 돼. 쥐는 악마라고. 옆에 앉은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나톨은 너무 놀라서 다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가스통, 빨리 여기를 떠나자. 아나톨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잔뜩 속상해하며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가스통에게 해주었어요. 쳇, 난 또 뭐라고. 가스통은 코웃음을 쳤어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살고 쥐는 쥐대로 사는 거지.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 그런데 그 음식이 사람들 집안에 있는 걸 어쩌겠어.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가 이토록 쓸모없다니 너무 끔찍해. 내 자존심, 내 명예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슬픔에 빠진 아나톨이 외쳤어요. 가스통은 그저 어깨만 살짝 들썩거렸어요. 자존심 따윈 버려, 아나톨.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내 두세트는 아나톨을 위로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나톨.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답으로 뭔가를 해줄 수만 있다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때 갑자기 아나톨이 벌떡 일어나더니 두세트를 안고 온 방을 누비며 춤을 췄어요. 없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사랑. 당신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나톨은 타자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쓴 종이들을 수북이 만들었어요. 네. 최고로 맛있음, 매우 맛있음, 맛있음, 별로 맛없음, 진짜 맛없음. 네. 네. 그러곤 종이마다 핀을 꽂아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답니다. 그날 밤 자전거를 타고 파리로 갈 때 아나톨이 가스통에게 말했어요. 가스통,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해야 할 일이 생겼어. 얼마 동안 나 혼자 다녀도 될까? 물론이지. 우린 친구잖아. 친구 사이에 그쯤은 이해할 수 있어. 행운을 빌어. 가스통이 대답했어요. 파리에 도착한 아나톨은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아나톨은 디발치즈 공장 앞에 자전거를 세웠어요. 아나톨은 납작 엎드려 공장의 문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물론 가방도 잊지 않았죠. 공장 안은 군침 도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아나톨이 그 맛있는 치즈 냄새를 놓칠 리가 없겠죠. 카망베르, 포르샬루이, 블리, 생마르슬랭, 로크포르, 브리. 아나톨은 코를 킁킁 대며 그 맛있는 냄새를 모두 맡고 다녔어요. 이런 밤새 냄새만 맡다가 갈 수는 없잖아. 어서 일을 시작해야지. 아나톨은 서둘러 비밀 통로를 따라 내려가 드디어 찾던 곳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치즈 맛을 보는 감별실이었어요. 어두침침한 그 방은 긴 나무 탁자들로 가득했지요. 탁자 위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치즈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나톨은 망설일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탁자 위로 올라갔어요. 먼저 카망베르 치즈를 살짝 맛보았어요. 최고 중에 최고. 아나톨은 가방에서 최고로 맛있음 종이를 꺼내 치즈 위에 핀으로 꽂았어요. 다음 치즈는 톡 쏘는 맛이었어요. 아나톨은 별로 맛없음 종이에 몇 자를 더 적어 그 치즈에 꽂았어요. 별로 맛없음 치즈 찾았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염소젓을 더 넣어요. 이렇게 돼 있죠. 아나톨은 밤새 냄새 맡고 맛을 보면서 모든 탁자 위에 치즈에 맛 평가 종이를 꽂았어요. 드디어 아나톨은 모든 일을 마쳤어요. 자, 이제 디발치즈 공장 사람들은 알게 되겠지? 세상에서 치즈 맛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쥐라는 사실을. 난 오늘 훌륭한 일을 해주었으니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의 치즈를 당당하게 가져갈 거야. 다음날 아침 치즈 공장은 무척 소란스러웠어요. 누가 이런 종이들을 꽂아주고 갔는지 모두들 궁금해했거든요. 사장님인 디발 씨는 조금 흥분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이 아나톨이라는 사람이 치즈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디발 씨는 로크포르 치즈를 살짝 맛보았어요. 오, 정말이네. 아나톨 씨가 맞았어. 오렌지 껍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정말 맛있겠는걸? 그러곤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치즈가 요새 잘 안 팔리잖아요. 아나톨 씨가 하라는 대로 치즈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매일 밤 아나톨은 치즈의 맛평가 종이를 꽂았고 직원들은 그 종이에 적힌 대로 치즈를 만들었어요. 그러자고 디발치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오직 디발치즈만 먹기를 원했지요. 주문이 계속 늘어나자 디발씨는 공장도 더 짓고 직원들의 월급도 올려주었답니다. 하지만 디발씨는 언제나 아나톨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나톨 씨는 왜 나타나지 않은 걸까? 디발씨가 비서에게 물었어요. 그분 덕분에 큰 돈을 벌었으니 보답을 해드려야 할 텐데. 디발 씨는 직접 만나고 싶다는 쪽지를 남겼지만
아나톨은 알려지고 싶지 않다고 답장을 보내왔어요. 디발 씨는 이름에 아나톨이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요리조리 캐물어도 맛 평가 종이를 남긴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비밀은 계속 지켜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낮에 디발 씨는 비서를 불러 긴 편지를 받아쓰게 했어요. 그날 밤 아나톨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디발 치즈. 친애하는 아나톨 씨,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훌륭한 맛 평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당신을 만나보고 싶지만 당신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니 그 비밀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치즈를 무척 좋아하는 분이겠지요. 언제든 우리 회사의 치즈를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하여 매일 밤 최고급 프랑스 빵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와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도 차려 놓겠습니다. 당신에게 더 많이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나톨 씨, 우리 모두 당신을 존경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치즈 맛을 감별하는 최고 책임자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당신을 환영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친구 앙리 뒤벌. 아내 두세트는 편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다시는 사람들 집에 몰래 숨어서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영원히.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쥐예요. 폴과 폴레트도, 클로드와 클로데트도, 조지와 조제트도 아빠를 꼭 껴안았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는 이제 존경받는 사업가라고. 다음날 아나톨은 가스통을 초대해서 함께 일하자고 했어요. 가스통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네. 가스통은 아나톨을 끌어안은 뒤에 이렇게 외쳤어요. 아나톨 만세! 그는 보통의 생쥐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네. 절대 아나톨은 행동하는 쥐, 명예로운 쥐, 기적의 쥐라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아나톨과 가스통은 밤마다 공장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손발도 척척 맞았죠. 비밀도 계속 지켜줬고요. 만일 여러분이 음식 찌꺼기를 뒤지고 있는 생쥐를 만난다면 그 쥐가 아나톨이 아니란 걸 금방 알아챌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톨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자부심이 강한 쥐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네, 1956년 작품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2017년에 지금 출판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가까이로 소개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나톨 옛날 그림책이지만 굉장히 재치있고 재미난 그림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